바로 1위와 5위를 만나볼까요? 총선 패배 이후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책임론,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일 텐데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가 어제 오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할 거라는 것도요. 제가 최근에 전해 듣기로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 위원들에게 전당대회를 조금 어떻게 연기할 수 없겠냐, 예. 그런 식으로 타진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가 되고 싶은 네. 그런 의사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예.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한 이상 네. 그것은 또 당연한 수순이죠. 또 차기의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면은 확실한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한 전 위원장이 그대로 흘려버리기는 조금 너무나 아까운 기회죠. 얘기 쭉 들으셨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어제 오늘 강조했던 주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 측근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부탁했다는 겁니다. 부탁.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당대회를 미뤄달라고 측근에게 부탁했다. 본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현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병욱 의원님, 저희 뉴스탑10 취재에 따르면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굳이 저런 사람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관계가 다른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본인은 이제 측근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다른 언론 매체들 통화에서는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는 본인이 그 측근 의원의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진실 공방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출마할지도 모르니까 이 전당대회를 뒤로 연기해달라.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사실상 지명이 된 상태인데 예.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심평 변호사는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심평 변호사가 자기가 들었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한번 또 우리가 들어보면 보다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 심평 변호사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적중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무근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특히 오늘은 아침에 저희 채널의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전화 연결을 해서 측근 위원들 아마 비대위원인지 의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를 어떻게 연기할 수 없겠냐는 식으로 타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약간은 좀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타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 저희 뉴스탑10 취재 결과 그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고 본인이 이번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한 이유도, 애둘러서 한 이유도 사실관계가 다른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현정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자, 우선 이 이야기를 한 심평 변호사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는 민주당 쪽에 계신 분입니다. 열린우리당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본인이 멘토를 자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윤석열 대통령 멘토를 인정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갈등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장 떠나라,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연기를 요청했다, 또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왜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저도 뭐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연기할 그런 어떤 이 뭐랄까 영향력이나 그럴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심평 변호사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 한동훈 장관과 측근이 거기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지금 이 관계를 볼 때? 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고 또 예. 두 번째는 예. 왜 이야기를 자꾸 던질까라는 거는 자꾸 한동훈 위원장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극이요. 왜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닌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자꾸 입장을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나 전당대회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만든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하. 즉 전당대회 불출마에 대한 명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사실관계가 아니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조직을 만든다, 뭐 그다음에 누구한테 전당 연기하라고 그랬다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안 하니까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할지 말지는 아직 일단 접어두더라도 그렇죠. 거짓말이니까 바로잡겠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네.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라는 게 뭐 일단 생물 같아서 예. 본인도 아마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지금 저 이야기는 한동훈 변호사 하여금 전당대회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는 솔직히 유인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사실은 심평 변호사가 과거에 한 전 위원장 최근에 뭐 비판했던 거 말고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적인 조직이 있다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단 한 전 위원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발언 중에 하나고 근데 한 전 위원장도 바로 지금 아무리 총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굳이 저런 사람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그 자체가 실제로 미룬다고 미뤄질 전당대회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극하고 있는 분들이 심평 변호사와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직가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든다는 등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정계 복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조기 전당대회 출마 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건 바로잡아야 된다.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한 전 위원장이 심평 변호사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심평 변호사 어제 오늘 라디오 인터뷰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응도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심평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재륙 대변인님. 많이 화가 났는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은 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부탁한 의원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었고 그러면 전당대회 나갈 건지 안 말 건지 직접 입장 밝혀라. 이게 심평 변호사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도 저거 역시도 본인이 들었다라는 것이 전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심평 변호사의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 진실 공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앞으로 이 비대위원장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전당대회 참여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심평 변호사 말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꺾을 사람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마지막 대안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눌러 앉히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석에 저도 일정한 동의가 되는데. 전 위원장을 자극하는 거다. 심평 변호사가. 네네. 그 얘기에 그렇긴 동의하신다고요? 하지만 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예. 본인도 지금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만 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여전히 고민 중에 있다, 목하 고민 중에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지금 6말 7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뭐 아직도 두어 달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보면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윤 대통령 취임 초기 혹은 윤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는 시절부터 본인이 이제 멘토라고 자처했던 심평 변호사의 말이기 때문에 뭔가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갖고 두 사람의 공범을 한번 지켜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심평 변호사가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다가 대통령실이 공식 반박이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얼핏 내가 전해드렸다고 했을 예. 뿐이지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한다더니 뭐 그런 네.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고 김은혜 수석 또는 뭐 홍보수석실에서 저한테 과도하게 지금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공식 직함이 없이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마라. 그런 말까지 하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할 거다라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실제로 심평 변호사에게 비판하는 얘기까지 용산에서 내온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꼬리를 내렸던 모습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뭐 얼핏 들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면 얼핏 들었으면 그 얘기는 그 방송에 나와서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적어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때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본인도 그냥 얼핏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뭐 신당 창당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사람의 신뢰도 이건 저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평 변호사가 그동안 정치적인 현안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적중률이 아주 낮다 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런 걸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어떤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적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심평 변호사를 시켰다면 아마 심평 변호사를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시켰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시켰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 뉴스탑 10 진행하면서 사실 매일 가장 중요한 이슈를 그 핵심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큰 그림, 뭐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논평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봐야 될 게 사실 당초 임기는 6월 28일이었고 총선 패배 이후 다음 날 사퇴를 했는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 비롯해서 심평 변호사까지 어쨌든 뭐 이현정 의원 말만 따라 자극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전 위원장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건가 안 미칠 건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일단 본인이 지금 책임을 지고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연일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또 오늘 또 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왜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신의 어떤 이걸 상황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효과, 또 하나는 이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분들을 좀 자극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지금 일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사정이나 윤 대통령 사정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황우여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77입니다. 예. 옛날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이 당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8년 전에 정계 은퇴를 했던 분인데 이분을 지금 다시 이제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65세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20대에서 60대까지는 지지가 지금 압도적이지 않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방향은 뭐냐면 지지층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지지층들만 상대로 한 그런 분들만 지금 인선하고 있고 지금 오늘 내일까지 이제 원내대표가 마감인데 아직 후보도 지금 등록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제 갈 경우에 당 내에서도 이게 뭐냐 지금 특히 이번에 떨어진 분들 낙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분노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 그게 바로 저는 한 2달간의 기간 동안 당내 분위기를 이제 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도 지금 이 에너지가 점점점 모여지면 실제로 이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내일 있을 이 후보 마감, 그다음에 5월 3일 날 지금 있을 이제 원내대표 선거, 예.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또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지 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이냐 아니면 나중에 등판할 것이냐 저는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아마 비대위원장 물러난 뒤에 공식 입장은 처음이죠. 뭐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여러 언론의 질문에 답을 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사실과 다른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 전당대회 연기 요구 얘기까지